여러분 720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유튜브랑 넷플릭스는 정주행하면서 지금 문제집 한 권이라도 정주행하셨어요? 방학 때도 제대로 안 하는데 계약하고 제대로 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뭐 스터디 카페 안 열어서? 아니지, 그거 다 핑계지. 자, 그래도 아직 720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남은 방학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계획은 오히려 효율을 망칩니다. 이런 거 약간 간신하게 과요불급이라고 하는 거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에 실력을 무작정 끌어올리긴 어렵고, 대신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공부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채운다는 그런 포인트로 이제 한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짧지도 않은 시간일 겁니다. 문법을 시작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각 잡고 문법을 공부를 해도 문법을 완전히 끝낼 수는 없어요. 쉽지 않지 사실. 매년 이제 수능 국어에서 오답률 탑5 안에 문법 문제가 종종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맞지. 내 생각에는 그냥 방학 동안 한 달 내에 끝내버리겠다, 이런 게 특히 문법에서 조금 심한 거 워낙 같아요. 특강이 많다 보니 미루다가 나중에 피 보는 거야.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반복과 이해를 통해서 터득을 하는 게 문법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미리 다치면서 완성을 시켜 나가야 된다. 문법 지금 시작하세요. Let's get it. 저는 일단 국어 문법 공부를 권합니다. 왜죠? 왜냐면 아무래도 문법은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그 실제 비중이 좀 적은 편이니까 맞아, 뭔가 맞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국어 문법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법의 비중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또 요즘 추세가 특히 이제 수능, 이번에 2021 수능에서도 문법 문제 오답률이 제일 높았죠. 진짜 어렵게 나와요. 문법이 어렵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법을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 암기가 주 위주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빡 공부하면 그 지식이 좀 오래 가는 편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한 달 딱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가이드를 간단하게 준다면? 근데 문법은 솔직히 암기가 99%예요. 맞아. 좋은 암기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외우죠? 네. 여러분들 암기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많이 쓰고 많이 보고 하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게 귀찮고 힘들어서 여러분이 그동안 안 했던 것이지. 자, 이제 그만 혼내고 그만 혼내고 이제 미안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 그거 문법 문제집 한 권을 사서 3주 동안 진짜 개념을 그냥 뽀개 완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근데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기출 문제나 아니면 그 문법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엮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개념이랑 엮어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짜리 국어 문법 인강을 수강을 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국어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 인강을 듣고 그 다음에 인강책으로 복습하고, 인강책에 또 간단한 문제들이 몇 문제씩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면 완전 문법을 완전 빡싹하게 암기할 수 있더라고요. 문법은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문법의 큰 틀을 한번 딱 잡아놓으면 계약하고 나서는 그냥 자잘자잘한 개념들만 습득을 하면 돼서 문법이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비 고1이 할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글을 읽는 습관 자체를 들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글을 합니다. 읽는 습관. 우리가 그전에는 비문학이나 독서제제 이런 딱딱한 글들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긴 글 같은 거를 아예 읽어보는 습관을 미리 들여놓는 게 되게 좋고, 그게 아니면 고등학교 문학 작품이 있어요. 그런 거를 문학 전집을 따로 사가지고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뭐 수필극 이렇게 해서 다 나눠져 있는데 내가 어느 기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딱 정해서 나눠서 매일매일 파트별로 몇 개씩 읽어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곧 이제 고3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비 고3 분들은 이렇게 평가원 기출 문제가 몇 년치씩 쌓여 있잖아요. 그만큼 문법 문제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지금 시작하시면 10월, 11월 가서도 여러분이 공부한 양이 이만큼 쌓여 있겠죠? 일단 수학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냥 맨날 해, 제발. 하고 싶은 날만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해야 돼요. 수학은 하기 싫은 마음에 이 진입장벽이 정말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입장벽을 한 번 휙 넘으면 그 뒤에는 훨씬 더 순탄한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어떻게 한다?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다. 이걸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진입장벽을 어떻게 낮추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의 방법은 뭐냐? 다음 학기 거 수학 과목 정도를 선행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국어 문법 때도 말했던 거긴 한데 문제집 한 권만 사는 거예요. 일단 한 권. 네, 그냥 수학 문제집 한 권 사서 정말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 굳이 어려운 문제들을 안 풀어봐도 되니까 그냥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정도 습득하고, 정말 시간이 남는다면 그런 개념들이 어떤 형태로 문제로 나오는가
기본적인 형태가 어떤가 정도만 습득하고 가도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특히 성공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실력 올리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 모의고사 1등은 맞겠어 이게 아니라 진입장벽을 넘는 거를 우선적인 과제로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학 동안 이 다음 학기 때 배울 수학 내용을 가볍게 선행만 해도 이제 개학하면서 이 학기를 진행하면서 분명 지식 체화 속도가 진짜 빠를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성적도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제가 드릴 말씀은 2점, 3점짜리 좀 배점 낮은 쉬운 문제들 정복하기랑 이제 쉬운 4점짜리 도전하기. 일단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하나 사서 그 안에 나와 있는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를 다 맞히는. 그치. 그러니까 실수 없이 깔끔하게 맞히는 연습. 4점짜리까지 도전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이 아는 학생들은 간간히 이제 모의고사 풀면은 3점짜리에서 실수하거나 혹은 이제 4점짜리에서 아깝게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덜어 있어요, 진짜. 맞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3점, 4점이 대학을 좌우지지할 수 있는 맞지. 좀 이제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킬러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중급 난이도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실수 없이 다 맞히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겨울방학 때는 사실 영어 관련해서는 어휘랑 문법을 제일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문법 개념을 먼저 익히는 거. 그 개념을 알아야 작문도 가능하고 읽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아는 문제 풀이도 가능해요. 문법서 같은 걸로 개념을 먼저 다져놓는 거. 예시 문제를 이제 풀어야지. 개념을 정리했으면 그거 관련한 라이팅 문제나 그 문법 자체와 관련한 문제들이 있어요. 수능처럼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풀고 이제 틀린 거 확실하게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문법이 어느 정도 체감이 될 거예요. 되고 있다라는 걸. 진짜 문제를 좀 바로바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개념만 이제 뭐 인강을 듣거나 수업을 들으면은 뜬구름처럼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밥 지어놓고 밥 안 먹고 식은 다음에 먹는 거랑 똑같아. 네, 그러니까 식기 전에 빨리 이제 네, 드세요. 대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가 실제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네. 너무 말을 잘하는데요? 저는 다른 공부도 병행한다는 가정하에 영단어 외우기도 추천합니다. 맞아요. 저는 영어에 대한 이상한 허세가 사실 있었어요. 영어가 어느 정도 기초가 탄탄해지니까 문제가 좀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사실 영어 모의고사 공부를 크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3 6월 모의고사를 풀 때 갑자기 영어가 확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도 갑자기 잘 안 보이고 해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루에 20-30분 정도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 영단어를 조금씩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처럼 어느 정도 영어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있다 하는 친구들은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 영단어를 가볍게 복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영어가 노베다, 영어 단어 많이 모른다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1시간, 영어 단어 몇 개 이런 것처럼 자신만의 좀 작은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영단어를 외우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영단어가 주가 되면 안 된다. 이건 또 맞죠. 영어 단어 외워놓고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어 이러고 잠들면 안 되고요. 맞아요.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영단어를 좀 부차적인 목표로 잡아 놓으시면 방학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웠냐면 그냥 단어장을 하나 사서 그냥 보통 그런 단어 책들 보면은 데이 1, 뭐 데이 2 해가지고 하루마다 이게 외워질 단어들 정해주고 그 개수도 맞아. 다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그 단어장에서 시키는 대로 데이 1 거 외우고 데이 2 거 외우고 그냥 그랬습니다. 영어 실력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야 뭐 50개 금방 외우는데 왜냐면 또 단어장 보면 아는 단어들도 몇 개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2일차 거 예를 들면 100개 외우는 거고 약간 영어 노베고 영어 단어는 문외한이다 그러면 0.5일차로 해도 되고 걔로 강조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본인의 실력에 맞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영어 상위층들이 되면 단어장에 있는 단어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어장이 더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문제 같은 걸 풀다 보면 분명 모르는 단어 한두 개씩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단어들만 이제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그것만 외우면은 영어는 황이 돼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영 단어는 하루에 몇 개를 외우는지 이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외우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럼 영어 단어 1000개 외우고 그 기억력 10일 가는 것보다는 영어 단어 100개가 100일 가는 게 낫습니다. 진짜. 맞아, 띵언.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한 달에 알차게 보내는 방법들 중 그 중에 하나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결국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것도 공부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으로 너무 큰 목표를 세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서 이제 집중하고 이뤄내는 것 그것이 저는 이번 방학에서 키포인트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국영수 공부법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3과목 중에 최소 2과목은 선택을 하셔서 실천을 해보시면 정말 성공적인 720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남은 방학 한 달을 여태 방학 때 그랬던 것처럼 제발 날리지 마시고 정말 알차게 보내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달 공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연고TV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 공부해! 이제 공부해! 나는 뭔 공부하지? 나는 알차게 보내고 있는가?